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만들어온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배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질. 최고의 갑질인데. 빨리 해보세요. 좋아요. 자, 오직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고찰을 돕는 방송. 오직 나만 알고 싶은 운둔의 고퀄 방송. 오직 미술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방송. 하지만 늘 미술과 예술에 관한 깊은 생각을 더 이상 깊지 않은 모두의 가벼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 세라미술 이유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찬우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최악이에요. 이거 계속 제가 하나요? 아유,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요. 어때요? 아, 다섯 명이 일단 길다는 표현이 나왔고. 저도 좀 길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시작하는데 지금 뭐 한 30초 걸렸나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응? 아닌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운둔의 고퀄 방송이라 써놓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갑자기 운둔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그런 상태가 됐어요. 원래 항상 사람은 입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 아니, 내가 이거 쓸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구독자가 한 400명 선이었거든요. 저희가 11월에 추천 팟캐스트로 맞아요. 네. 하게 되면서 지금 아직 방송하면서 녹음하면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방송이 내년에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방송이 12월 중순에 나올 그 예정이에요. 지금 그러네. 우리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거야? 거의 한 2주 만에. 거의 진짜 한 공연 끝나고 그 다음 과장에서 주에 한 달. 했죠. 맞아, 과장에서 한 달 정도. 그 공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녹음을 한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둘 다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엽떡을 시켰죠.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기분 전환하는 데는 엽떡이라고 매운 게, 하면서 맞아요. 저는 엽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제일 순한 맛이라 그랬는데 왜 순하지 않은지. 근데 그 집이 조금 순하지 않았어요. 이게 체인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체인점 맞죠? 체인점마다 다 약간 그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둘 다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세팅을 다 해놓고 앉은 다음에 찬호야, 오늘 좀 그런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둘 다 맞아요. 엽떡? 엽떡? 각이다. 그러면서 먹어진다. 굳이 세팅해놓은 거를 싹 치우고 그쵸. 바로 맵다 하면서 엽떡을 먹은 다음에 파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정했던 주제 그대로 네. 그냥 근데 이어서 가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야 되지 그러네. 않나요? 그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물론 형이랑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저희들도 이제 뭔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감사하게도 봐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히 될 일이었던 것 같고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거의 뭐 이런 걸 요즘 전문 용어로 떡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떡상 가자. 갑자기 저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유튜브에서는 조용조용한데 팟빵에서 굉장한 반응이 왔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진짜 이게 엄청 얼떨떨하더라고요. 이게 새로 고침 누르면 구독자가 늘어있는 거예요. 제 인스타 팔로우 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잡담 너무 길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그리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엽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곧 있으면 사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냥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그런 조그마한 어떠한 것도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슬슬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이제 저번이랑 비슷하게 미술사 컬렉터 이윤 씨의 미학수 잡담을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날 찬우한테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걸 골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어떠한 이해도 못했다며 아까. 네? 아니요. 무슨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근데 왜 골랐냐니까. 그냥 사실 그냥 제목 자체가 너무 끌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해 못했다고 하더니 결국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더만. 그러니까 이거죠. 약간 되게 겉에만 번지르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제가 이해했던 면이 맞다라고 하니 다행이죠. 잘 이해하셨더라고요. 이과였어요. 이과 부심 갑자기 나오죠. 여러분 수능 보신 수능생들 12월 중순이면은 결과가 나올 때거든요. 이런 언급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입시를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괜찮아요. 너 수능 여러 번 봤어? 저 최소 3번 봤죠. 그래서 저는 취미가 연도마다 샤프 모으는 게 제 취미였어요. 의도치 않은. 제 기억에 연두색, 보라색, 파란색이었거든요. 저는 알것 같아요. 수능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뭐지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진짜 재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은 쎄 빠지게 하는데 나 본인은 저도 덥다 2년 그러고. 넘게 열심히 네? 준비한 겁니다. 저는 한 5년? 네. 한 5년. 편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씁쓸해지니까. 수능 빼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뻔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말이라는 그 에세이를 골라줬는데요. 이게 제니 홀저라는 그 미국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알려지기로는 개념 미술가라고 알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슈얼리스트라 그래서 근데 제가 하는 개념 미술이랑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아유. 야 표정 다 보이고 있거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뻔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말이라는 제목이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트루이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근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뻔한 말, 진부한 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네네. 그런 작품인데요. 약간 작품 형태가 되게 그냥 뻔한 말이랑 진부한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되게 그 공공공간에다가 공공시설. 공공시설. 네, 그렇죠. 공공시설. 역시 배우는 다릅니다. 역시 그냥 이거는 그냥 이 단어와 어휘의 선택이 역시 배우는 달라요. 그 공공시설이나 이런 간판이나 이런 데가 있을 법한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막 너의 삶을 위해 투표하라. 아니면 좀 센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종교가 해결하는 문제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되게 뭔가 있는 말이네요. 그죠. 뭔가 있는 말이 되게 진부하고 뻔한 말인데 약간 진부하지만은 않은 말. 그래서 에세이 제목이 뻔하지만 진부하지 않은 말인 것 같거든요. 네네. 하나 이게 말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트루이즘이 진부하지 않은 말, 뻔하지 이게 않는 말? 뻔한 말 아니면 진부한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트루이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이 좀 만들어냈다고 거의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트루이즘이라는 단어는 쭉쭉 있었는데 제니 홀저가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완전히 좀 정립화가 된, 좀 알려진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별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어들 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영어가 그 어감까지 캐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어감까지 아는데 요 정도의 정도밖에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루이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쨌든 진부한 말, 뻔한 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렇게 뻔한 말, 진부한 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이런 작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사람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1980년대에 이제 예술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사실 1950년대, 80년대에 진행됐던 작품들은 아직 정립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도 1980년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맞네요. 네. 원래 역사라는 게 어느 정도 그 해당 인물들이 사망하고 나서 정리가 이제 깔끔하고 학자들이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다가 개념 미술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개념 미술이라는 게 저도 개념 미술가라고 제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개념 미술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각자의 작가들이 주장하는 개념 미술의 형태가 좀 다 달라요. 딱히 뭔가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적인 면이. 그죠. 약간 이게 지금 시작점은 어디인지는 듀샹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이라는 매체도 원래는 캔버스에다가 그리지 않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개념 미술이라는 게 지금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 개념 미술가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과정인 미술이라고 네네네. 얘기했던 그 과정 미술 프로세스 아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좀 서로 공통분모가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되게 역사적인 인물이네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런지 아니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야 진짜 잘 놀린다. 오랜만에 나가니까. 아니요. 또 얼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엔 너가 빨개졌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요. 지금 조명을 제대로 받고 있어서 이게 티가 좀 안 낄까요? 나는데. 그러면
약간 그런 형태여가지고 사실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현대미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단 작품 얘기부터 조금 하고 가면은 네. 막 버스 같은 데다가 버스 광고판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전광판 같은 거 거기 달려있는 거에다가 그 보트 for your life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너의 삶을 위해 투표하라.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중립성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보트 for your life가 왜 크게 말해서 그 뭐지 좌우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좌에다가 투표해라, 우에다 투표해라 이게 아니라 투표를 해라 라는 이런 중립성을 추구하는 게 저는 예술가들한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네. 치우치지 않고 딱 가운데를 유지하는 것도 이게 뭔가 저 정치인을 위해서 투표하라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그 정치를 위한 포스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술가들이 전 어느 정도 중립성을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언론인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술가의 형태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뭔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일수록 그냥 정치가가 되는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예술인이라면 중립을 추구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네,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념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전달한다라는 게 이거 딱 그 보트 for your life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투표를 하라는 아이디어를 예술이 전달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을 위해 투표를 해라 저 사람을 위해 투표해라 라는 거를 전달하면은 예술이 아니라 이제 정치 포스터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 왜 좀 격하게 말하면은 북한에 있는 선전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작품에 예술가의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치인의 옷이 입혀지는 거라서 그 작품의 메인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개념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 트루이즘이랑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막 보트 for your life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예술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 포함된다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현대 미술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 피카소나 이런 사람도 현대 미술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1900년대 1800년대 후기부터 해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피카소랑 이 사람이랑 작품 형태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카테고리로 묶어버리자니 조금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네네. 포스트 모더니즘, 네네. 컨템퍼러리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이게 막 엄청 나눠진 게 아니라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컨템퍼러리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컨템퍼러리 아트는 동시대 미술이라고 되거든요. 근데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다음으로 일어났다 해야죠.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런 형태인 건데 사실 모더니즘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컨템퍼러리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조금 뭐랄까 네. 하나로 진짜 묵자니 그 모더니즘에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더니즘 같은 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조금 알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사실 모더니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모더니즘이 원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모데르누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근데 모데르누스가 반대말이 안티쿠티즘인가 안티쿠티스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앤틱이에요. 앤틱한 상품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물건 있죠. 빈티지, 앤틱 이런 거 할 때 앤틱이에요. 근데 앤틱이라는 건 옛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던이라는 거는 모데르누스는 지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냐면요. 그 모더니즘과 모데르누스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옛날과 다른 시간이라고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대, 중세 이런 때랑 다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카소가 살던 1900년대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이러던 시절이랑 1차 세계대전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의식? 지금이라는 이 시대가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이 인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컨템퍼러리라는 말이 나오는 게 1900년대에는 그 시절을 모더니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이랑 과거를 나눠 놓는 건데
그 지금이랑 과거를 나누는 단어가 한 시대의 단어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 시대가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쓰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왔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시대가 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거기다 모더니즘을 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쵸, 모더니즘 그쵸. 단어가 과거와 지금을 나눈다지만 음. 그래서 컨템퍼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되게 근데 이게 복잡하네요. 그죠? 근데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근데 되게 더 웃긴 게 이게 중세 시대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고대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세가 고대까지는 아닌데 이게 중세 시대 때 처음으로 과거와 지금은 다른 시대라는 거를 인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문서로 남아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 종교 미술이나 이런 게 막 번영하던 이런 시대니까 그 전 시대에는 종교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기독교죠. 네네네. 그 기독교랑 이런 거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시대야말로 진정한 모던의 시대다라고 그 시대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단어를 사용을 했대요. 모더니즘. 그래서 모던이라는 말이 사실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막 기계가 떠오르고 막 도시화된 시대가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과거와 현재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니 홀저라는 이 작가가 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컨템퍼리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좀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쓰던 시대랑 또 그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막 지금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분류하기도 애매하고 이분 아마 지금 살아계실걸요? 정말요? 제니 홀저가 1980년대 1950년대 생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인 거예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고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본인은 어떤 거냐.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제가요? 전혀요. 핸드폰 놓으시면 액정 깨져가지고 전화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어제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조금은 네 그걸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약간 그런 복잡한 얼마나 어려운 이런 시대가 들어 있는 건지 어떤 거를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 처음에 그냥 저는 그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그냥 읽었을 때는 되게 어떠한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 항상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말들이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조차 대단하고 뻔한 말들이 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속된 말로 사람들이 뭔가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거를 알 수 있다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근처에 있었는데 그냥 신경 없었었는데 이 신경 안 쓰던 말들 자체가 되게 엄청난 좀 대단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 속에 찾아보거나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비교를 생각했었었는데 막 지금 뭐 모더니즘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컨템포러리니 저희는 또 미술 전문 팟캐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니 홀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본 거고요. 작품 자체는 사실 방금 얘기한 그게 완전 맞거든요. 이게 막 너의 삶을 위해서 투표하라 이런 거는 너무 뻔한 말이고 정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뭔가 너무 복잡하니까 약간 무시를 하게 되는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이런 건데 이거를 막 버스 전광판에서 만나버리는 거죠. 약간 귀찮아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거였는데 특히나 이게 미국 사회에서 등장을 한다면 더 강하게 그쵸. 작용을 한단 말이죠. 미국 사회에도 약간 정치적인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라고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인에 대해서 그 누가 그러잖아요. 미국인이 가장 슬픈 이유는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한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대요. 미국인은 너무 전 세계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그래서 되게... 제2 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국가 중에 하나래요. 어쨌든 영어를 하면 대부분 다 하는 거긴 하니까. 근데
물론 영어로 하면은 대화가 다 통하기는 하지만 그 국가에 대한 뭔가를 배우려면 사실 언어가 그 나라의 국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알 수 있는 그 미국에 대한 이 느낌이나 어감을 알 수 있는 거는 영어를 알기 때문인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막 엄청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단어에 이런 어감이 들어있대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냥 라이트라는 단어에도 빛이랑 뭐 이런 단어가 담겨 있지만 되게 뭔가 가볍고 요렇다는 느낌은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미국인들은 한국이나 이런 작은 단어에 담겨 있는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고가 좁아진다는 거죠. 물론 본인들은 약간 다양성이 굉장한 본인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내부에서 외국어를 알고 있으면은 정통 미국인으로 보지 않는 듯한 이런 시선이 좀 존재를 한대요. 이걸 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식당에서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미국인이 왜 스페인어를 공부하냐, 뭐라고 알고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물론 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 막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어가 모국어인 애들이 약간 어정쩡한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걸 되게 쿨하다 생각을 하긴 한데요. 요즘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야 워낙 네네. 선진화된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감 같은 거를 언어에서 되게 많이 캐치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작가를 얘기하면서는 그죠 랭귀지라 그러잖아요. 언어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이라키라 그래요. 하이라키라 그래서 이거를 체계 계급 순위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인데 언어나 글에서 하이라키가 존재한다는 말을 되게 하면서 어디다 놔야 할 것이냐 약간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하이라키가 뭐냐면은 사람 이름을 쓰면은 네.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쓰면은 첫 번째 사람이 우두머리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여가지고 옛날에 저희 나라 사발통문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 옛날에 무슨 농민운동인가 이런 거 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르게끔 쓰려고 이름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그란 식으로 쓰는 거 기억나시죠? 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이렇게 쫙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원형을 그리게끔 이름이 하나의 점이 돼가지고 원형이 그리게끔 그래서 누가 우두머리인지 모르게끔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이라키를 약간 부서뜨릴 수 있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제일 위에서 중간에 써져 있으면은 뭔가 뭔가 우두머리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없애려고 시도를 약간 하면서 명부를 남기려고 했던 이런 시도가 있는 것처럼 언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이 작가를 통해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라이프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막 맥도날드 광고 있던 자리에 놔봐요.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세이가 마지막에 끝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에 뭐 광고라는 건 우리가 광고를 볼 때 광고를 무시하는 삶에 너무 적응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광고라는 걸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됐듯이 뭐 맥도날드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됐듯이 어쨌든 그 자리에 이런 진부한 말들이 놓여 있다면 그래도 어쨌든 그 진부한 말들이 그 전 세계적인 기업들처럼 조금은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약간 그렇게 광고 자리에다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되게 추구하는 개념 미술적인 부분이랑은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저는 단어 자체로 연결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다 전달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뭔가 저도 이렇게 열린 주제를 좀 던져서 다 같이 생각하려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이런 거지 않을까. 근데 진짜 어렵다. 내가 어려운 걸 골랐네. 그래서 내가 골라도 요걸 골라오냐 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같기는 해. 참 어려운 거 잘 골라와. 저번 편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지? 되게 지금 딱 근데 비슷한 시기에 걸 가져온 거예요. 저번에 그 함께 흘러가고 각자 끝이 나다 이거 할 때는 약간 좀 더 전? 그때쯤이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한 10년, 20년 후에 활동하는 사람 걸 가져와서 과연 제가 꽝손인지 금손인지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뻔하지만 진부하지 말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다른 거 고르라 그럴까? 한번 그러다가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 그럼. 아니 근데 뭐 시도해보면 좋은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고 그냥. 아니면 중간 지금 막 그 역사 같은 거 정리되고 있는 이런 회차 사이사이에 이렇게 현대미술적인 거 하나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개념미술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네. 좋네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골랐지만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개념미술가라는 어떤 명칭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단어가 주는 의미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작가 이름이 뭐라고요? 제니 홀저입니다. 제니 홀저요. 제니 홀저. 제니 홀저. 그럼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미술관들이 저희 나라에서 빗대어 본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 이런 작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미술 기법, 어떤 의미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떠한 거랑 조금 유사성이 있는지. 국내에서 사실 이런 미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막 방금 얘기하는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설치 미술이나 이런 부분적으로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념 미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사실 이거는 뭐 국내만의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념 미술가라고 본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한 분을 알아요. 하지 마. 하지 마. 그 성이 이씨라고. 하지 마. 제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나랑 다른 이씨. 얼굴이 지금 너무 빨개진대요. 지금은 빨개졌어. 아니, 야 조명을 너 쪽으로 해가지고 너가 더 하얘 보이는 것도 있어. 대비돼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색감 처리 좀 해야겠다. 유난히 오늘 그래 보이네. 지금 조명이 완전 너 위주로 돼 있다고. 나 지금 검은 옷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 역시 국내 1호. 근데 아니 1호까지는 아니겠죠. 누군가 계시겠죠. 어쨌든 이제 저 작가가 어쨌든 의도했던 부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표현인 거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대중성을 갖고 열어두면서 어떤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조금 그런 약간 그런 거기도 한데 좀 센 것도 많아요. 막 또 생각도 있어요. 차에다가 네. 그냥 왜 그 택배 같은 거 하는 그 차 있잖아요. 네. 뒤에 이렇게 크게 하는 거 거기다가 광고판 같은 LED 광고판을 달아서 그 총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애들이 총을 맞았어. 애들이 총을 맞았다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되게 센 것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근데 포트폴리오 라이프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요? 왜 저는 처음에 그걸 했을 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이 말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죠. 막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저한테 크게 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투표나 총은 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아까 종교 얘기 한번 그러면 종교는 종교가 해결하는 문제만큼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센 거긴 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투표해라보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진짜 근데 종교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요? 종교 막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거요? 그 크루세이드 뭐지? 십자군 전쟁. 제가 무교라서.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전쟁이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거의 한 100년인가 넘게 동안 그 이슬람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거기서 거의 뭐 사실 식인도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벽 앞에서 식인을 먹었다. 그쵸? 식인을 했다. 이슬람 그쪽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실제로 먹어서 보여주는. 왜 그랬대요? 약간 종교적인 싸움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게 벌써 진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정도. 근데 그게 심지어 그 당시에 그 교황청이 2개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잔티움 제국의 교황청이 또 하나 있었고, 교황이 네.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이 세력 싸움을 하다가 약간 이거를 좀 무마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둘이 싸우다가
이 총구를 저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면 만약에 와서 땅을 차지를 하면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몰락한 영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총대 메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물론 검을 차고 오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든 땅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땅을 얻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십자군 전쟁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아서 네. 거기를 통치를 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음. 그 물론 대부분 다 성공을 못하기는 하는데 네.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교라서 사실 종교에 대해서 별로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약간 아까 방금 한 말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종교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많이 해소하지만서도 또 다른 걸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조금 있어요. 저 그쵸. 같은 경우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도 싫고 사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옛날에 저도 되게 뭐 심했네요, 무교이기도 하고 네. 종교를 믿지도 않긴 하지만 근데 종교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학이라 그래가지고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학 말고. 신학은 그건 좀 흥미롭네요. 신학은 막 되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신학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네네. 공부하는 게 신학이고 근데 종교학은 전 세계에서 막 종교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또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쪽을 네, 뿌리로 네네. 둔 게. 그리고 뭐 불교나 이런 거에서 뭐 힌두교나 뭐 이런 거 별거 하면서 이런 종교들이 왜 생겨났을까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게 종교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저희의 입장으로 보면 이 종교는 그거잖아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공감도 가고 맞아요. 재미있는 이런 맞아요. 흥미로운 느낌이라면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그죠. 예. 좀 되게 불편해지죠.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저희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예술은 뭐 문제도 많고 그죠. 사실 니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되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메시지들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미국은 정말 그 종교가 강한 나라잖아요. 네. 거기는 뭐 그 대통령이랑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때 God bless America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신에게 축복을 받는 뭐 미국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종교가 강하다고 하거든요.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네. 선거 활동을 할 때 본인이 무교여도 꼭 종교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된대요. 워낙 그게 세가지고 그런 국가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진짜. 국내는 사실 종교 자유가 되게 잘 잡혀 있는 상태지만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은근히 그렇죠. 또 다른 문화니까. 네. 그러니까 은근 거기가 되게 엄청 자유롭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차별도 많이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이런 종교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그만큼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뻔하지만 너무 정말 진부하지만은 않은 말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약간 대화하기를 피하는 말이죠. 이런 거 얘기하자고 만약에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막 그러면은 약간 싸우죠. 멀어지게 되잖아요. 약간 맞아요. 뭘 그걸 친구끼리 얘기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냥 뭐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한번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니 홀저 가지고 또 어떻게 돌았네요. 저에게는 그냥 정말 혼란스러움만 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고를 때 좀 심혈을 체킹을 기울여서 받고 제가 한번 체킹하면 제가 딱 선택하면은 한번 체킹해서 왜 나는 스피드를 좀 나는 주고. 그 자유로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때로는 너무 자유로움은 자유에는 책임이 네. 따른다는 말 아십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을 좀 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왜 근데 재밌지 않았습니까? 저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도 이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역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러면서 또 새로운 혼란스러움을 하나 배워가는 느낌으로 늘 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트루이즘 제니 홀저의 트루이즘이라는 작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국내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는 없어서 그 구글에서 트루이즘 그냥 트루 있잖아요. 트루에다가 ISM만 붙이면 네네. 되거든요. 그냥 트루이즘을 한번 찾아보시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시고 문구도 한번 찾아 살짝 해석해 좋은 것 보시면서 같습니다. 국내에서 전시회를 한번 했나 했는데 아 그래요? 그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고요. 네, 하여튼 그랬었는데 네, 작품을 한번 살펴보셔도 되게 거대하게 건물에다가 프로젝터로 쓰고 쏘놓고 이런 작품도 많고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LED 막대기 같은 거라고 하나? 거기다 이렇게 막대기까지는 아니고 그 가게 간판 같은 거에다 쓰는 이렇게 글씨 지나가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길쭉하게 해서 설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더니즘은 다음에 역사가 끝나고 이러면 한번 제대로 다뤄보든 네. 그냥 모더니즘 사실 그 단어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배가 갑자기 엄청 고파지네요. 아니 이게 겨울이 되니까 그 식욕이 되게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그런가? 난 이게 겨울 돼서 그런가 요즘에 식욕이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 자꾸 그래서 견과류 같은 것만 계속 정말 씹어 먹고 있거든요. 견과류 먹는 건 그걸걸요? 뭐요? 나이 들어서? 자 오늘은 너랑 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몇 년 젊다고 맨날 유세 떠는데 너 얼마 안 남았어? 부럽긴 한데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편안하고 그런 걸로 좀 골라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미술사 컬렉트 이윤 씨의 그 에세이 말고 다른 좋은 주제 있어도 좋아요. 네 이렇게 떠밀어 놓으면 주제를 알아서 생각해 올 것 같네요. 좋아요. 저는 이런 자유롭게. 주제로 해도 적당히 알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술사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가볍게, 조금 라이트하게 조금 네, 그러면 좋지 그래서 않을까. 재미난 주제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게 나가고 고대 그리스가 끝나고 또 찾아뵐 것 같고요. 네네. 찬호 씨는 그 미술사가 끝날 때까지는 양해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어디 가거나 뭐 이거 탈퇴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찬호 씨가 떠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왜냐면 제 지인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계속. 너 안 하는 거냐 이제. 아니 이게 내가 그리스를 2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5편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저도 그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은 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다 이해합니다. 8호 편도 한 편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1시간 넘게는 그쵸. 힘들죠.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엔 했거든요. 처음에는 객기로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편으로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인사하시죠. 아니요, 그 잘생긴 찬호 씨가 먼저. 아니 먼저 하시죠. 그 하긴 국내 그 1호씨 뭐지? 빨리 하시죠. 이런 식으로 네, 또 국내 1호 내가 자꾸 배우치 대배우님 이렇게 하니까 또 저도 이런 하나 식으로 하시겠다. 걸렸네요. 네. 걸렸어요. 저도 하나. 그럼 찬우 씨가 또 몇 주 있다가 올 예정이니까 찬우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제니 홀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트루이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다시 해야죠. 국내 1호. 왜요? 저는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네,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네, 찬우 씨와 함께는 다음 주쯤에 뵙도록 하고요. 네네. 저는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고대 그리스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